자, 이번에는 또 긴급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양 사장의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2군에 갔습니다. 3경기 연속 난조를 보이면서 2군에 갔는데 과연 이 원인과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또 원인 제가 세 파트로 나눠 봤거든요. 세 파트에 맞는 해결 방안까지 조금 제 생각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구 문제가 가장 크죠. 벤치에서도 역시 제구 문제가 커서 퓨처스에 내려보냈다. 제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이민호가 좀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건 10일만 쉬고 1군에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선수의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는 걸 파악을 하고 기간을 좀 오래 봐서라도 퓨처스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도 뭐 10일 만에 다시 올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3경기긴 하지만 볼넷이 대폭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6.52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20시즌, 21시즌에는 개당 이제 많아봐야 4개 정도였는데 9이닝당 볼넷이 6개로 급증을 한다는 건 이 선수가 확실히 컨트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3경기 9와 3분의 2이닝 7볼넷을 기록했습니다. 피출루율은 4할 5푼 3리, 지난해 피출루율이 3할 1푼 8리였던 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 수치는 굉장히 높아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확실히 컨트롤을 좀 잡아와야, 워낙 또 위력적인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구를 잡는 모습이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위입니다. 구위가 좋은 투수였으나 올 시즌 한정에서 놓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민호가 이제 3년차잖아요. 어떤 레파토리인지 다 알거든요. 아무리 뭐 체인지업과 커브를 추구한다 했지만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위주로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좀 분석하기 좀 쉽고, 결국에는 이 구위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나 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담 플로코가 있습니다. 플로코도 이민호처럼 뭐 두 선수의 실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많이 좀 넣고 또 빠른 볼 위주로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플로코는 커브와 체인지업, 슬라이더의 완성도가 워낙 높고 공의 힘으로 타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뭐 컨택을 가져간다거나 커트를 하는 모습들을 삼진으로 잡아내거나 뜬공을 유도하면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민호 선수는 지난해만 해도 포심 슬라이더여도 긁히는 날에는 타자들이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심이건 슬라이더건 맞아나가는 컨택률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타자 헛스윙률이 실제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뺏에 계속 맞는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진율도 21%에서 9%로 활약을 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커트 비율은 87.5%입니다. 지난해 73%였는데 이 커트 비율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민호의 공을 배트로 걷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덕분에 이제 피안타율과 피장타율도 대폭 늘어나게 된 이민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구속과 상관없이 이 포션 페스티벌이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타자의 배트를 비껴가게 혹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뭐 회전수라든지 뭐 다른 뭐 피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수정해야겠고요. 뭐 첫 번째로 제구를 잡아야 한다. 어느 정도 제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민호가 공의 위력을 좀 회복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구예요. 이민호가 올해 뭐 체인지업을 장착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정규 시즌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슬라이더는 패스트볼과 같은 타이밍에 구속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 타자들이 준비를 했다가 컨택을 하는 모습이어서 구종 가치가 대폭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의 무브먼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체인지업은 어제 경기를 보시면 체인지업 구사율이 늘어났어요. 5%에서 14%까지 늘어났지만 터널링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타자들이 체인지업 던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일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자들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헷갈리게끔 끝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터널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체인지업이 볼이 되거나 혹은 몰리면 타자들이 체인지업이네 하고 그 짧은 순간에 컨택을 해내면서 실투로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죠. 이건 또 켈리 사례를 보면은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켈리가 커브와 슬라이더가 구속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피칭을 하는 이유는
커브와 슬라이더가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무브먼트를 자랑하고, 또 켈리도 커브 던질 때, 슬라이더 던질 때 터널링을 활용하기 때문에 끝에서 무브먼트가 타자가 이게 커브인지 슬라이더인지 구속은 비슷해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민호가 터널링을 주어야 체인지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간히 던지는 커브나 주무기의 슬라이더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선발 투수가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 투피치로 가긴 어려우니까 무조건 변화구의 완성도라든지 장착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선수들에게 구종을 잘 매칭해주는 김경태 코치가 잘 해주길 바라고요. 이민호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 경기를 망쳤지만 이민호 선수한테는 아직 나이 어리니까 앞으로 던질 300경기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해서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금방 다시 올리지 말고 1군 벤치에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선수를 요번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동안 계속 1군에서 달려왔으니까 퓨처스에서 조정을 좀 오래 하더라도 이런 시간을 좀 주고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